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진행하게 되는 김예경입니다. 하루 종일 비대면 수업 진행에 참여하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이 시간은 저녁 시간하고 함께 연결이 되는 시간이라서 제가 라이브 톡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렇게 PPT에 제 음성을 넣어서 여러분들께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제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강의인지 제가 한번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업과 직업윤리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업의 의미는 과연 뭘까? 그리고 직업윤리의 의미는 그러면 뭘까? 그리고 개인윤리와 직업윤리의 관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직업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원만한 직업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직업윤리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윤리와 개인윤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구분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또 직업생활에서 직업윤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의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이 살기 위해서 행하는 육체적인 활동인 동시에 인간의 삶을 풍부하게 하고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게 만들어주는 정신적인 활동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를 통하여 자신을 규정하고 삶의 의미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단순히 보수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자신의 흥미나 적성과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를 고려해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직업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보수가 많다고 해서 영원히 그 직업을 끝까지 수행해내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지금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끝까지 찾아서 그 일을 해내다 보면 그 분야의 경력자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의미와 보람을 찾는 직업이 선택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만약 저의 사례로 얘기를 하자면, 저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듣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 성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적성이 강의라든지 상담이었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꾸준히 오랜 기간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다 보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게 되는 이런 영광스러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꾸준히 무엇인가에 대해서 도전하고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분명히 좋아하는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업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고 맡은 바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즐겁고 행복하면 더할 수 없이 행복할 수 있겠죠. 요즘은 직업이라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전에는 대기업을 선호했던 젊은 사람들이 대기업보다는 공무원을 선호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게 뭔지, 이유가 뭔지를 살펴보니 결국은 돈보다 안정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합격한 요즘 국어 공무원들은 출신 대학이나 영어 성적 등 이른바 스펙이 깜짝 놀랄 정도로 좋은 경우가 꽤 있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녁에 있는 삶을 추구하면서 소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스카이 대학이라고 SKY 대학 출신이나 유학파는 물론 한 차례 취업난을 뚫고 대기업에 다니다가 국어 공무원으로 변신하는 사례까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례의 한 명을 살펴보면 서강대 전자공학과 출신의 C씨는 6년차 구청 공무원입니다. 6년 가까이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30대 초반 국어 공무원 시험에 도전을 해서 3년 만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대기업을 다닐 때는 앞날을 생각했을 때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급에 상여금 등을 합쳐서 30만원이 안되는 급여 수준이라 다니던 대기업에 대해서 급여는 낮지만 후회를 하지는 않는답니다. 아마 그것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례 2입니다. 인하대를 졸업한 후 기간제 교사를 그만두고 올해 임용된 K씨도 35살 늦깎이 국업공무원입니다. 육아휴직을 2년이나 썼는데 과연 대기업이나 일반 직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면에서 나은 것 같아서 후회는 없다라고 하며 공무원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상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오히려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취업준비자 10명 중 3명은 공무원을 희망할 만큼 공무원 선호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요즘 젊은이들이 무엇보다 출세보다 안정, 그리고 돈보다 시간적인 여유를 추구하는 데다 무엇입니까? 취업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된다는 점도 공시족이 늘고 있는 배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만약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을 대기업을 그만두고 아니면 안정된 직업을 그만두고 공무원을 하겠다고 나온다고 하면 우리 이제 그 부모된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왜 공무원을 선호할까요?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한번 이렇게 이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PPT를 왜 공무원을 선호할까에 대한 답을 카톡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직업의 개념입니다. 직업은 생계 유지와 사회활동, 그리고 자아실현을 돕는 무엇입니까?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업에 종사하게 되고,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업을 통해서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여서 자아를 실현한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사회복지사, 장례지도사, 그리고 명리에 도전을 하고 계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여서 자아를 실현하고 계시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은 세 가지의 측면이 균등하게 조화를 이룰 때 가장 바람직한 직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업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은 경제적 소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성인이 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업은 매일이나 정기적일 필요는 없지만 일정 기간 동안 연속성을 가진 일상적인 활동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업은 어떻습니까? 경제적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업은 사회의 유지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인 효용성을 갖고 있는 일이어야 합니다. 직업은 강제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자기의 의사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 사회에는 많은 일자리가 있지만 우리 모두가 선택적으로 직업을 선택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나의 어떤 눈높이는 높고 사회에서 원하는 일자리에 내가 빨리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다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눈높이를 한 단계만 낮춘다면 충분히 우리가 할 일은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업은 노력이 소요가 되어야 되는 일이어야 하며, 자, 직업과 관련된 용어를 살펴보면 직업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제적, 반드시 보수가 지불되는 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에 따라서 결정할 수도 있고 어떻습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일인지 또 사회에서 지금 바람직한 어떤 그 기여하는 일인지도 생각하게 되겠죠. 그리고 직무라고 하는 것은 직업의 최소 단위입니다. 그리고 경력은 보수나 시간에 관계없이 인간이 평생 동안 하는 모든 일의 총체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여기에 그 배움을 하고 계시는 것 자체도 제가 볼 때는 경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실패와 경력이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 나에게는 전문적인 어떤 그 경험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직업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계수단형입니다. 직업을 오직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업에 대한 자긍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부족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선택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자긍심이 부족하여 치열한 경쟁 시대에서는 살아남기 어려운 직업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물질 추구형입니다. 물질을 통해서 편리함과 여유를 추구하며 순간적인 자극과 만족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보수가 높은 직업을 추구하지만 어떻습니까? 행복을 느끼기는 어려운 직업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성공수단형입니다. 출세의 수단으로 직업을 생각하고 선택하며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을 중시하여서 어떻습니까? 비이성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형에 지금 해당이 되는지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개발형입니다. 기술과 기능 등 저마다의 타고난 소질을 개발하려는 장인 정신을 갖고 있으며 항상 발전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인다. 보람과 긍지를 추구하여 개인의 행복과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혹시 자기개발형은 아닌지 제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소명형입니다. 직업을 자신이 져야 할 책임과 사명으로 받아들이며 헌신적이고 때로는 고통을 감내하기도 하면서 일에 대한 기쁨과 행복을 만끽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소명형에 대해서는 어떤 직업이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고 소명형에 대한 직업을 또 카톡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소명형에 대한 직업을 카톡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에서는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고 청년들은 직업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뭘까요? 일자리는 분명 있는 것 같은데 왜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라고 구직난이 생기며 또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왜 기업에서는 정작 채용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실업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청년 실업난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애를 쓰며 노력하고 있지만 해결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자리를 찾으려고 구인 광고를 보고 입사 지원서나 이력서를 100통이나 썼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청년 실업자들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제때에 구하지 못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가 나와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여러분, 이유는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인이 중소기업 779개사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에 계획한 인원을 모두 채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채용을 실시한 664개사 중 79.2%가 채용하지 못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들이 상반기에 채용한 인원은 애초 계획 대비 31%에 불과하다. 청년 실업이 심각하면서도 오히려 중소기업에서는 반대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만 찾기에는 일자리에 한계가 있다.
청년기에 중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일정 부분 눈높이를 낮추거나 중소기업으로 하향 지원하여 일찍 자리를 잡는 우회적인 방법이 필요해 보인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다. 미래가 예측이 된다면 3D 업종도 가감히 도전해야 한다. 어떻습니까? 노는 것보다는 경력을 쌓는 것이 낫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력 실패도 하나의 경력으로 지금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패 없이 성공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외국인이 물결처럼 밀려오고 있고 중소기업에서는 외국인을 채용하는 이유는 어떻습니까? 인건비 전략 차원도 있지만 인력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도 소위 말하는 인류 직장이나 인류 직업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올바로 직시하고 중소기업에서 함께 성장하며 창업을 꿈꾸거나 경력을 쌓아서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모든 직업인에게 요구되는 기본 자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명의식과 천직의식은 직업은 신이 주신 거룩한 일이므로 자신의 직업을 사랑하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자, 소명관으로 직업은 어떤 직업이 있을까라는 것을 제가 카톡에 남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직업인에게 요구되는 기본 자세의 두 번째는 봉사정신과 협동정신입니다. 직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사회에 기여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와 상호 협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직업은 어차피 혼자서 하는 1인 직업도 있겠지만 함께 어떤 직업을 수행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도 주고 내가 사회에 기여를 한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임의식과 전문의식입니다. 직장은 사원들이 각자의 책임을 다할 때 온전하게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공성과 투명성입니다. 직업은 사회적인 공공성을 갖기 때문에 윤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4개의